5.18 여러분 잘 아시죠? 5.18 말입니다. 이 5.18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저는 뭐 논의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5.18 특별 무슨 법을 하나 또 만들었는데 5.18 비판하면은 처벌한다는 처벌법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에 5.18도 비판받아야 되고 5.18도 비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 아닙니까? 5.18은 무슨 뭐 특수한 성역입니까? 아니, 천안함도 비판하고 천안함도 비판받아야 되고 비판해야 되고 얼마나 천안함도 혼이 났습니까? 애국하는 장병들이 물속에 잠겼는데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습니까? 이 지금 정권 사람들이 말이죠. 어? 천안함은 애국하다가 순국한 49 장병들의 지금 그 영혼이 지금 구천에 헤매이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려 하다가 산화된 그 젊은이들입니다. 수장입니다. 수장. 북한의 폭침 의뢰에 의해서. 근데 그 사람들은 보호를 안 하고 차라리 천안함 특별법을 만들어서 천안함을 비판하는 자는 처벌한다. 이렇게 만들어도 부족할 텐데 아니 그 뭐 5.18만 하고 천안함 다른 건 다 그대로 놔두고 사실상 민주주의의 국가에서는 말이죠. 비판을 하는 거 자유입니다. 천안함도 비판할 수 있고 5.18도 비판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비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웃기는 나라냐면 6.25 남침한 건 이 세계가 다 알고 이 세계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17개국이 지금 우리나라를 원조하고 우리나라를 갖다 같이 동참해서 유엔군으로 와서 전투까지 하고 생명까지 잃고 이렇게 하고 부산에는 유엔군 묘지도 있고 이건 속일 수 없는 진실을 갖고 남침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북침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 정부에도 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입으로 이렇게 한 사람들이 또 몇 사람들 안에 있습니까? 친북주의자들. 근데요. 이렇게 역사도 왜곡하고 하고 그래도 그 지 자유니까 마음대로 얘기하라는 거죠. 누가 처벌받은 적 있습니까? 6.25 북침했다. 우리 대한민국이 6.25를 북한을 침범했다고 그 가짜 이야기를 해도 왜곡해도 그 사람 처벌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표현의 자유 때문에. 미국에는 말이죠. 이 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수정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정헌법 1조가 그 언론의 자유인데 그게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게. 예. 우리 대한민국도 표현의 자유가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5.18을 비판하면은 절대 안 된다. 하면은 징역형 보낸다까지.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기야 뭐 북한 전단 아니 북한의 자유를 위해서 인권 그들을 위해서 북한의 그 인민들의 인간다움을 찾기 회복해야 시키기 위해서 그 고통당하며 탈북민들이 애써 보내는 우리 국가에서 돈을 대주고 오히려 그걸 장려를 해줘야도 부족할 판인데 이들 전단 올리면은 이인영이가 탁 가자마자 이 주사파 대부 아닙니까? 가자마자 통일부 장관 가자마자 뭐 했습니까? 그래 결국은 뭡니까? 처벌법을 만들었잖아요. 대북전단 보내면 처벌하겠다. 세상에.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서 난립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제 미국에서 청문회를 연다는 겁니다. 인권청문회지. 인권청문회. 유엔에서 인권 세계 각국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보도를 안 해서 그러죠. 대한민국이 지금 인권 침해국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오인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5.18을 얘기하다 지금 열로 샜는데 내 젊은 날 5.18을 읽고 싶지 않다 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나는 5.18을 그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5.18을 비판하면은 왜곡하면은 처벌한다 하는 법을 만들었잖아요. 이 정부가. 야당 없이 자기들끼리 만든 겁니다. 이 생산 제조기입니다.
법 생산 제조기 176석으로 막 제조해냅니다. 심지어는 윤석열 총장 대선 못 나오는 법도 지금 발의하고 뭐 아주 정말 코미디란 코미디는 별 코미디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왜곡하면은 처벌한다는 그 법이 딱 만들어지니까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는 최진석 교수라는 분이 나는 5.18을 왜곡한다 이 시를 썼어요. 왜곡하고 처벌받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분이 최진석 교수 이분을 우리 원래 유명하신 분 있죠. 이 칼럼니스트로서 이 조선일보에 아주 획을 끊는 그 칼럼니스트가 있습니다. 최보식 기자, 선임 기자입니다. 그분이 이분을 만나서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를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 내용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이 최보식 기자의 글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는 이제 청바지 차림이었다는 겁니다. 만날 때 원래 대중강연을 잘하는 스타 철학자입니다. 이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가 스타 철학자입니다. 이 강연도 잘합니다. 근데 보름 전쯤에 나는 5.18을 왜곡한다. 난 도발적인 시를 갖다가 발표한 뒤로 뉴스 인물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 교수를 갖다. 그 교수가 쓴 한 일부의 시를 갖다가 이렇게 올렸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자유를 위해 싸우다. 자유를 가둬버린 5.18을 저주한다. 그들만의 5.18을 폄훼한다. 갇힌 5.18을 왜곡한다. 그 안에 먼저 좀 많이 썼죠. 기념탑도 세고 최고 높이로 더 크게 세우고 유공자도 더 많이 만들어라. 민주고 자유고 다 헛소리가 되었다. 딱 이렇게 끝내는 그 시인데요. 그래서 최보식 기자가 선임 기자가 이렇게 이 교수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최진석 교수에게 질문했습니다. 최 교수님, 전라도 출신인 선생께서 그쪽 주류 정서에 반하는 시를 갖다가 발표한 것은 대단한 용기인데요. 하고 이렇게 그 의중을 왜 상당히 높이 평가해서 이렇게 떠보니까 대답이 이랬습니다. 나는 5.18이 정치 세력과 분리되어야 할 때가 됐다고 본다. 5.18의 순수를 지키고 싶고 그 자유와 민주의 정신을 지키고 싶은 소망으로 나는 그 반대의 글을 썼다. 내 21살 때 5.18을 잃고 싶지 않다. 그래야 5.18이 살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참 멋들어진 얘기입니다. 이 시가 반어적 표현으로 무엇을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오해는 없을 듯 하지만은 그럼에도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광주에서는 민감했다. 이성과 논리로 5.18을 얘기하면 불쾌하게 여길 수 있다. 내 글을 찬찬히 읽을 만큼 아직도 분노가 사라진 것은 아닐 테고 그로 인한 비난은 내가 감당할 몫이다. 이 글 5.18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 담담하게 그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 선임 기자는 우리가 비슷한 시기 대학을 다녔는데 이제 최 기자하고 최진석 교수와 하고 이제 비슷한 시대죠. 비슷한 시대에 대학을 다녔는데 5.18 당시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 교수가 대학이 휴강이어서 집에 내려가 있었는데 나는 광주시는 참가 안 했다.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나는 한평 고향집으로 돌아가서 이 때문에 5.18에 대해 말한 적이 없다. 내가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게 지금까지 최선의 태도였는데 그래서 이제 최 기자가 질문합니다. 책 읽고 글 쓰는 사람들은 원래 표현의 자유에 유독 예민해지는데 5.18 왜곡 처벌법에서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 문재인 정권에서 전반적으로 민주와 자유가 퇴보한다는 기분을 갖고 있었다 하고 딱 꺼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에서 말이죠. 민주주의하고 자유주의가 퇴보한다는 기분을 이미 느끼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죠. 그 와중에 5.18 왜곡 처벌법까지 통과하는 걸 보고
광주 항쟁은 좁게 전두환과 싸운 게 아니라 자유와 민주를 얻으려고 한 것인데 좁게 말이야 전두환과 꼭 싸운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 그리고 지금 와서 5.18이 정치화해서 거꾸로 자유와 민주를 죽이는 방향으로 가니 이게 불안하지 않느냐.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더 자유롭고 더 민주적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아주 멋있는 철학성이 깃든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당은 그럼 5.18에 대한 왜곡 비방을 막겠다는 취지를 내세우면서 이 법을 만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천안함 사건은 민군합동조사단에서 북한 의뢰 공격으로 결론 났다. 음모론자들은 여전히 있다. 그러면 천안함 왜곡 처벌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아까 제가 말했죠. 6.25를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해야 하나? 역사적 사건마다 이런 식의 그 특별법을 만들어도 괜찮냐 이거야. 의사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거 아니냐? 100번 1000번 타당하죠. 역사적 사건과 관련해서 객관적 사실로 판명된 경우라도 다른 말과 또 소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 기자는 말하면서 설명하면서 심지어 지구는 평평하다고 믿는 일이 있어도 그 입을 틀어 막아서는 안 되는 게 그게 자유 생각 아니냐 이거예요. 다른 생각이 허용되는 게 그 자유민주 체제 아닙니까? 하고 이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이분 최진석 교수가 그랬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순간 민주와 자유는 숨막히기 시작한다. 딱 독재의 첫 걸음은 바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데서 출발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교과서를 반대했던 것은 역사의 해석을 국가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러니까 최진석 교수는 반대했다는 겁니다. 역사에 강제적인 법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했기 때문에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지금 역사 5.18의 역사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5.18 그러면 왜곡 처벌법은 만든 쪽에서 최악을 면하기 위한 불가피한 고육체계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과거에 유신헌법이나 긴급조치, 통일주체국민회의 그런 거 다 만들 때도 다 그런 이유를 다 갖다 붙였지 않느냐. 이런 행위를 정의감의 발로로 다 포장한다. 그렇지만 각성되지 않는 정의감은 각성된 불의보다 잔인할 때가 많다. 아주 철학자다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최보식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명명하고 피해자 보상을 해주는 법안은 우파 정권에서 만들어졌는데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조사도 문재인 정권 전까지 6차례나 있었다.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도 사법적 처벌을 다 받았다. 5.18이 특정 정치 세력의 무기로 반복 이용되는 것처럼 비칠 때 내심 불편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딱 기자가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최진석 교수가 대답이 아주 훌륭합니다. 타 지역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았느냐고 하지만 광주에서는 왜곡과 폄훼가 왜 계속 벌어지냐고 말을 합니다. 아픔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아픔입니다. 광주의 아픔에 대해 좀 더 공감과 인내심을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 이해될 법합니다. 이분의 얘기는 상당히 철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의 인성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광주에서도 이제 5.18을 건너가자는 마음을 내면 좋겠다. 이랬습니다. 바로 이 말. 광주에서도 이제 5.18을 건너가자. 이제 5.18을 이제 넘어가자. 라는 마음을 좀 내면 좋겠다. 이게 지금 키워드입니다. 최진석 교수의. 이제 5.18 그만 얘기하자 이거야. 이제 5.18을 과거를 딱 넘어가자. 이런 마음을 좀 내면 좋겠다. 그런데 안 내놓고 있다. 이런 뜻이 숨어 있지 않겠느냐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최보식 기자가 해수로 40년이 지났는데 감정적인 정리가 끝났어야 할 세월인데 아니 40년 지나도록 말이지. 사회에서 해달란 대로 다 하고 5.18 유공자 많이 기념식도 하고 다 하고 이러는데 여전히 5.18은 민감한 현재형 사건이 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이 사안을 현명하게 다루지 못한 탓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5.18이 특정 정치 세력과 일체화됐기 때문에 문제다. 특정 정치 세력이 어딥니까? 5.18이 특정 정치 세력과 일체화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사안이 발생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민주당이 5.18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점은 존중하지만 5.18이 민주당 전유물이 아니지 않느냐. 이가 민주당의 전유물이 될수록 그 본연의 정신과 가치는 없어진다. 상실된다. 왜곡 처벌까지 만들어 대가지고 아예 5.18을 못 건너가도록 멈춰버리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그 옳은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최보식 선임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죠. 5.18 왜곡처벌법이 통과되자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도 그런 입법 움직임이 있다. 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현 정권에서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은 상황에 따라 의도를 갖고 법을 만들려는 바로 그것이다. 아주 아픈 데를 콱 찔렀습니다. 가령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 후보로 뜨자 여당에서 검사는 퇴직 후 1년 안에 선거 못 나오게 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식입니다. 법이 저희들 마음대로 임의대로 만들어지고 적용되는 것. 이 법의 통치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통치가 일상처럼 돼 있다. 이 정권이. 아주 신랄합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현 정권 사람들은 이럴수록 자신의 지지 세력이 결집한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국가 차원의 리더십이나 사유 능력을 보여준 것은 김대중 정권까지였다고 본다. 그 뒤로는 진영 레벨로 내려왔다. 현 정권에서 그런 태도가 가장 심해졌다. 국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 대통령은 국가 지도자여야지. 대통령은 국가 지도자여야지 어떤 진영의 보스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고 신랄하게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아주 은유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당시 기대를 많이 했을 텐데요 하고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촛불 시위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인사 5원칙을 스스로 제시해놓고 첫 인사부터 지키지 않는 걸 보고 정권 출범 3개월 만에 기대를 접었습니다. 이 정권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통렬한 비판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당시 기대를 많이 했을 텐데요. 예, 나는 촛불 시위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인사 5원칙을 스스로 제시해놓고 첫 인사부터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이 기대를 접었습니다. 이 정권은 끝났다고 이미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지키지 못할 허언과 거짓말도 다 하지 않습니까? 하고 기자가 슬쩍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누가 문 대통령이 그런 인사 원칙을 만들라고 강요한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안 지켰습니다. 그 장면을 보니 앞으로도 이런 거짓말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초반에 보여준 행태를 임기 말까지 그대로 반복해 왔기 때문입니다. 다 초반에 보인 행태가 끝까지 다 임기 말까지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춰보면은 문 대통령 초반에 그랬기 때문에 끝까지 간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런 인사 기준에 맞추려면 현실적으로 장관을 시킬 사람이 없어 그랬다는 것인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을 했을 때 나는 이 정권은 대증요법으로 가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나라 운영은 항상 지배하는 좀 더 높은 어젠다를 갖고 해야 하는데 상황을 극복해 나가려는 것이 이게 바로 지적인 태도인데 이에 굴복해가지고 변명하고 빠져나가는 것은 감정적 태도다 이거예요. 일부 사람들이 5.18을 욕하기 때문에 민주화 자유는 잠시 포기하고 왜곡 처벌법을 만들겠다는 그런 것, 그런 상황 논리, 그거는 나쁘다, 이런 얘기죠. 이러면 우리 사회가 전진할 수 없고 진전될 수도 없다. 지도자는 상황을 압도하는 가치와 어젠다로 나라를 끌고 가야 한다. 지금 매우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도자는 상황을 압도하는 가치와 어젠다를 가지고 나라를 끌고 가야 한다. 그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예. 하여튼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있지만 여기서 이 교수의
최진석 교수의 내 젊은 날 5.18을 잃고 싶지 않아서 표현의 자유, 제약이 독재의 첫걸음이란 것을 밝히고 싶어서 나는 5.18을 왜곡한다 하는 시를 썼다 하는 이 최진석 명예교수의 이 말에는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슴 아픈 이야기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 읽어봐야 문 대통령이 한 10번은 읽어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방금 순간에 해봅니다. 근데 그분이 독서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책 읽는 걸 좋아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분들이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 대통령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정말 암흑시대입니다. 제가 항상 지금은 광풍이 부는 시대라고 얘기를 했죠. 광풍의 시대다. 광풍이 불고 있다. 이 말을 한동훈 검사장이 했는데 이 정부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이제 옥죄였던 걸 풀겠다고 어저께 기사가 떴습니다. 그렇죠. 이미 검사장을 나갔어야 될 이 지검장, 지방검찰청장으로 나갔어야 될 사람이 그냥 8개월 만에 추미애에 의해서 자 서울에서 부산으로, 부산에서 용인으로, 용인에서 진천으로 이렇게 전출을 다녀야만 했던 이 비운, 그리고 아래 부장검사한테 공중부양을 받으면서 수모를 겪어야 했던 그 한동훈 검사장. 광풍이 부는 시대라고 지난 7월 23일인가 한번 그가 언론에 대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광풍이 아직도 불고 있습니다. 광풍. 그러나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저는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하는 그 말을 가장 믿고 있습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내일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움트는 대한민국, 바로 순수한 태극기가 펄럭이고 애국가가 퍼지는, 펼쳐지는 힘있는 성장 대한민국, 그것을 저는 열망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셨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